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는데 며칠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야?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던 순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노후에 겨우 모아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 때문에 벌 받는 기분이 들면 그 억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딱 1만 원 차이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뛰어버리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예금이자가 기준선을 아주 조금 넘었을 뿐인데 그 해에 추가 부담이 확 늘어서 10,000원 더 받으려다 수십만 원을 더 낸 느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도 어려운 용어도 최대한 빼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듣는 말로 대신 핵심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전부가 폭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가가 붙는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같은 돈이라도 받는 방법과 받는 시기를 바꾸면 억울한 고지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 분산, 만기 분산, 계좌 활용 같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나가면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새는 돈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끼고 모르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이 내용이 전달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가 왜 그때 놀랐는지가 아니라 이제는 안 놀랄 준비가 됐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나는 왜 같은 이자를 받아도 고지서가 달라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 가입자이신가요? 지역 가입자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이신가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건강보험료의 출발선이 바로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은퇴했고 이자 조금 받는 것뿐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1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도 어떤 분은 아무 일 없고 어떤 분은 고지서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입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하시거나 재취업을 하셨거나 주 2, 3일이라도 급여를 받으시면 직장 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이미 매달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은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준을 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보수의 소득입니다. 예금이자, 주식 배당, 임대소득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장 가입자는 이 보수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액이 아닙니다. 넘는 부분만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넘으면 끝장이다라는 말은 사실 과장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완전히 은퇴하셔서 월급이 없고 연금, 이자, 재산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월급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고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자나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갑자기 놀라는 경우,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나는 건보료 안 내고 있었는데요?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 조금 늘었거나 배당이 생겼거나 재산 기준을 살짝 넘은 겁니다. 본인은 조금이라고 느끼지만 제도에서는 그 조금을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지위가 바뀌고 보험료 계산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자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나는 어떤 가입자인가? 둘째, 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선이 어디인가? 이 두 가지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금융소득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왜 딱 그 선에서 고지서가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이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댓글과 문의를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2천만 원인가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 숫자만 외우면 오히려 더 큰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입에 올리는 2천만 원부터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주로 직장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 즉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본 보험료가 이미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소득은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예금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같은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추가 보험료가 붙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천만 원 넘으면 전체가 다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2,1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초과한 100만 원만 가지고 계산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2천만 원 넘으면 끝장이라는 말은 사실 지나치게 겁을 준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 숫자는 주로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피부양자였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놀랍니다. 자녀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안 내고 계시다가 이자나 배당이 조금 늘어나는 순간 피부양자 요건 미달로 분류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본인은 이렇게 느끼십니다. 아니, 작년이랑 똑같이 살았는데요? 이자 몇만 원 더 받은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었느냐 아니냐만 봅니다. 그 선 근처에 계신 분일수록 체감 충격이 더 큽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소득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꼭 정리하고 가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입자이고 그 기준이 어디에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 숫자만 외우면 나는 2천만 원 안 넘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게 되고 그러다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에서는 같은 이자, 같은 금액인데 왜 어떤 분은 아무 일 없고 어떤 분은 수십만 원이 더 나오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씩 놓고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돈인데 왜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수십만 원이 늘어날까? 이제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두 분 다 은퇴하셨고 두 분 다 예금에서 연 12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확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잡히느냐의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얼마 벌었느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소득 점수로 환산되고 여기에 재산 점수까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만 늘어도 이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소득 점수 전체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돈을 더 번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나온 이자일 뿐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에서는 그 이자를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문제는 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900만 원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1050만 원이 되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은 150만 원 늘었네라고 느끼지만 보험료 계산에서는 이제 소득 구조가 달라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000원 더 받으려다 수십만 원을 더 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더 받아서 손해본 느낌이 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해에 한 번에 몰려서 잡히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금 구조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두다가 매년 같은 억울함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다음 부에서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가장 쉽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였다면 다음은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지입니다. 억울한 고지서를 막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 이제부터는 이유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꾸면 달라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부명의 분산입니다. 이건 가장 쉽고 효과도 바로 느껴지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을 한 사람 명의로만 관리합니다. 평생 가장이었고 내가 관리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가 노후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잡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한 사람에게 몰리면 소득이 커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금 3억 원에서 이자가 연 12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한 분 명의로만 잡히면 그분의 금융소득이 그대로 12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부부가 반씩 나누면 어떨까요? 각각 600만 원씩입니다. 총액은 똑같지만 개인 기준에서는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배우자한테 옮기면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간 자산 이전에는 제도적으로 여유 있는 구간이 있고 대부분의 은퇴 부부가 분산하는 정도로는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은행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금 만기 분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예금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도 만기가 같은 해에 몰려 있으면 그 해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돈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하지만 제도는 다르게 봅니다. 이 해에 소득이 집중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를 해마다 나눠서 설계하는 겁니다. 올해 일부, 내년 일부, 그 다음 해 일부. 이렇게만 나눠도 이자가 특정 연도에 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금을 해놓으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만기 다가오기 전에 은행에 전화해서 일부만 재예치하고 일부는 만기를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계좌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보험료 계산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하고 모든 자금을 일반 예금에만 두십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안전성만큼이나 구조도 중요합니다. 어떤 계좌는 지금 당장은 세금이 적고 어떤 계좌는 나중에 받는 대신 현재 계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쓰는 계좌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명의를 나누고,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만기를 나누고, 무작정 예금만 하지 말고 계좌 구조를 점검한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억울한 고지서를 받을 확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음 부에서는 특히 주식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 같은 투자라도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투자, 같은 수익인데 왜 결과는 달라질까?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ETF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 ETF 투자 안 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예금 이자는 너무 적고 그래도 물가는 오르니까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억울함이 생깁니다. 같은 수익을 냈는데 어떤 분은 아무 일 없고 어떤 분은 건강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투자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 수익이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잡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식으로 번 돈은 그냥 주식 수익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도에서는 주식 수익도 나눠서 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 현금 흐름처럼 보이는 돈, 이런 것들은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은 받는 순간부터 소득으로 잡히고 어떤 상품은 정리해서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투자할 때입니다. 본인은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가 전혀 다른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익은 똑같은데 왜 나는 고지서가 더 나왔지?
이건 선택의 문제지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수익률만이 아니라 그 수익이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얼마 벌었느냐가 중요했다면 노후에는 얼마가 어떤 모습으로 잡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투자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배당을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내 상황에 맞는 구조인지 나에게 불리하게 잡히는 방식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같은 돈, 같은 수익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요. 다음으로 이어질 마지막 정리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딱 한 장짜리 마음가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내는 돈은 가장 아까운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중간중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놀랐던 거구나.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누가 게을러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누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노후의 가장 서러운 순간은요, 돈이 없는 순간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돈에서 이자가 조금 나왔을 뿐인데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떤 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둘째, 기준 숫자에 겁먹지 말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셋째, 돈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돈이 보이는 구조를 바꾼다. 명의를 나누고 만기를 나누고 계좌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절세 기술이 아닙니다. 편법도 아닙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자녀 키우고, 집 지키고, 나라에 낼 것 다 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몰라서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노후를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 한 줄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주변에 꼭 한 분만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한 번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분이 이 영상 덕분에 고지서 앞에서 덜 놀란다면 여러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세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실제로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